일단은 뭐 이제 60, 30년 송이지만은 이제 앞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읽으면서 강의하겠습니다. 호흡법 보살 호흡법 등 보살들이 뭐 전에 얘기했지만은 30종에 대한 주석은 호흡법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법 등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호흡법 말고도요 안에 난타, 그렇죠? 그다음에 진나, 그러니까 디그나가 스님 같은 경우도 진나 불교 논리학에 이분도 주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법 등이라고 한 이유는 10대 논사, 그러니까 유식 30종에 대한 주석을 한 10대 논사를 다 망라하기 때문에 호법 등 보살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에 관하여 성유식론을 서술하였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하는 현장이 세진의 유식 30종을 한역하면서 한문 번역하면서 읽는 이해를 돕기 위해 분과해도 되고 과문해도 돼요. 과문. 과목을 나누고 그러니까 단락을 나누고 챕터를 나누고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까의 설명을 첨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산문은 그러니까 현장 스님의 글이구나 이제 하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마키가는 우리 양병훈 4학년 학생이 알려준 거 좋은 게 있는데 자꾸 잊어먹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다음에 투명색. 투명이니까 이 정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사안문은, 이 효법, 이제 현장 스님의 글이구나. 현장 스님의 글. 이해를 얻기 위해 분과하고 약간의 설명을 첨가한 것이다. 분과라고 하기도 하고, 과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불교, 경전이나 논설을 단락을 나누고 장 이름을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과문 작업이다. 과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른 말로 분과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각각의 내용과 용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석은 주는 다음 성유식론의 번역본에 자세히 언급하고 여기서는 개요만 서술하게 한다. 여러분 이 클래스에 성유식론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클래스에. 그래서 이제 성유식론을 보면은요, 똑같은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개성, 유가설화법으로 나가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개성이에요. 유가설화법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주석이 쭉 붙습니다. 이게 바로 성유식론의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클래스 올린 자리에 보면은요, 앞에 쪽에다가 한글 번역을 싣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한문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면은요, 아래 한문을 보고서 대조하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한문 잘 모를 경우에는 여러분 이왕 공부하는 김에 그러니까 본인이 한문을 먼저 보고서 번역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위에 있는 묘수스님의 번역을 대조해가지고서 내 번역이 올바른지 어디 잘못된 데 있는지 이렇게 검토하면서 피드백 하듯이 고쳐가면서 공부할 경우에 불교 한문 독해 연습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뭐 한문을 알 리가 없죠. 한자는 알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저는 이제 운어 스님의 능엄경 가지고서 불교 한문 공부했습니다. 능엄경 원문을 보고서 그다음에 그거를 한자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고 글로 씁니다. 한참 걸립니다. 옥편 찾아가면서 그 당시에는 옥편 한자 사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번역한 거하고 이제 운어 스님 번역한 걸 대조해가지고 뭐가 틀렸나 해가지고서 검토하니까 그러면서 몇십 장 넘어가니까는 그다음부터 이제 한문의 물리가 튑니다. 그래서 이 한문도요, 뭐 무슨 한문 한 학기 동안 한문 강독 강의를 듣고 뭐 해도 되지만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어학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데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해동만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주 속성으로 공부하고 이제 왜냐하면 어학 공부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가하려면은 이렇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 이 클래스 올린 자료가 이제 한영문하고 우리말 번역하고 대조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불교 한문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왕 공부하는 김에 몰입을 해가지고서 아주 전념하기 바랍니다. 이런 공부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성유식론일 경우에는 논하에 말한다 하면서 이게 일단은 뭐예요? 호법 스님 주석이에요. 논하에 말하는 누가 논하는 거예요? 호법 스님께서 세간, 성교, 설, 유화, 법, 단유, 가리, 비실유성, 아위, 주제, 법이 괴지, 피이구유, 종종, 삼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제 한문 해석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한글 문서에서 Shift 키하고 F9 키, F9 하면 뜻이 뜨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뜻을 봐가면서 성교, 성스러운 교 가르침은 설유화, 그러니까 성스러운 가르치면서 설한다, 유화, 유화, 자아가 있다, 유아법, 그러니까 아와 법이 있다고 설하지만은 단유가리, 다만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자 모르면은 여기다가 커서 올리고서 Shift F9 하면 뜹니다. 그래서 단유가리, 다만 거짓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뭔 것이고 이제 비실효성 실제로 존재하는 성품은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다음에 아위 주제 나는 주제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거. 그러니까 유가설화법 할 때 아란 말을 썼는데 그것은 주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렇죠? 나의 의지대로 이게 주제성입니다. 법위 괴지 뭐냐면 법은 어떤 법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임지자성 괴생물에 할 때 이게 법의 정의예요. 어떤 사성을 가지고서 이제 사물의 어떤 이해를 이제 드러낼 때 그게 이제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한자 가지고서 먼저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대조해보고 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유식론은 이제 우리는 유식 30종 계속만을 가지고 공부할 텐데 성유식론에 이렇게 아주 긴 주석이 쭉 내려갑니다. 이제 보세요. 어디까지 가는지 이렇게 주석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문답식으로 이제 이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읽으려면은 이게 페이지가 420페이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한 학기 강의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이 성유식론 토대가 된 유식 30송만 읽으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산문은 현장 스님이 첨가한 것이다. 분과하면서 그 다음에 실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봤던 문서 성유식론 번역본을 여러분이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번역본을. 그 다음에 이 30종 중에서 처음 24수의 개성, 뭐 숫자 써도 돼요. 원래 이 시를 읽을 때는요, 머리 숫자를 씁니다. 머리 숫자. 시를 쓸 때는. 시조 한수 두수 할 때, 이제 스님은 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24송의 개성에서는 유식의 양상, 유식상을 밝히고, 유식의 모습을 밝히고, 다음에 한송의 개성에서는 유식의 성품을 밝히고, 그렇죠? 유식성을 밝히고, 뒷부분에 다섯 수의 개성에서는 유식의 수행 단계를 밝힌다. 그러니까 유식불교 수행에 또 단계가 있어요. 아비달마 구삼 같은 경우에도 견도수도 그러니까 현이 성유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현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선근이라는 단계가 있다가는 또 올라가서 견도가 됐다가는 수도가 됐다가는 나중에 무학도까지 갑니다. 이런 식의 수행 단계가 있는데 유식학의 이 어떤 공부에서도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량이가 있고 자량이 처음에 어떤 공부의 자세를 모으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구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수행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개성에서 마지막에 몇 수에 걸쳐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수행 단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이 구경이고요. 구경이. 다음에 그러니까 30수의 개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수습이 이게 수도에 해당하고요. 수도. 다음이 통다리 이것은 보통 구사전의 견도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가행이 이것은 순결택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선근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그 전의 단계는 자량이 해가지고 이것은 그 전에
이 사념처 수행이든지 그 총상념주, 별상념주, 혹시 이제 인도 불교사 강의 들은 분들은 뭐 되게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용어가 어렵겠지만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 아까 귀에만 한번 들었던 얘기다 이렇게 익혀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식주 수행 단계가 이렇게 이제 쭉 끝에 가서 제시가 됩니다. 근데 구사학의 수행 단계하고 차이점은요, 구사학은 그 수행 단계가 현생에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식은요, 이거는 몇천 아승기 겁에 걸쳐 끝나는 겁니다. 자량이만 하더라도 아승기 겁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유식학 가지고서 이제 유식학의 어떤 수행 단계 가지고서 우리의 심리적인 향상에다가 대입을 해서 비교하는 거, 이게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생이 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구사학의 그런 그 짤막한 현생의 수행 체계를 현생의 일생 동안에 이거를 삼화승계 100겁에 걸쳐갖고 튀겨놓은 것이 유식학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삼화승계 100겁 상상 초월의 보살을 떨어다가 이렇게 늘려놓은 것이 유식학의 수행론입니다. 그러니까 유식학의 수행론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제 그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심리 무슨 어떤 걸 향상시키는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좀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식학은 대승도기 때문에 대승보살도는 무한정진이에요. 무한정진.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앞에서 소개하는 끝에 가서 뒷부분에 다섯 송의 개성에서는 유식의 수행 단계를 얘기한다라는 이제 그런 개성을 지금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송의 개성 중에서 처음에 한 개성이 뭐였죠? 먼저 읽었던 거, 유가설화법, 자화법을 설함으로 인하여, 이제 가설함으로 인하여, 거짓되게 설함으로 인하여, 각가지 모습들이 생겨난다. 종종상전, 그쵸? 그 다음에 그것은 식이 전변된 것에 의지하는도다. 피의, 식, 소변, 식에 의지한 소변, 변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차능변 유삼, 이 능변식 오직 세 종류다. 이 능변식은. 그러니까 식이 변하는데, 그 세 가지 방식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얘기는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한 송과 그 다음 송의 절반의 개성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 송의 절반을 여기에 붙여놓습니다. 한꺼번에. 이숙과 사량식, 여병의 형식, 그러니까 제8식, 제7식, 그 다음에 전6식, 안이비설신이 해당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합해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문단이에요. 하나의 문단. 유식의 양상을, 양상을 간략히 판별하고, 나머지 22송 반의 개성에서는 유식의 양상을 자세하게 판별한다. 그러니까 굵게 얘기하는 거, 자세히 얘기하는 거, 뭐 이런 뜻이겠죠. 외인이 묻기를, 외인이 뭐예요? 외도, 논적이 묻기를, 논적, 토론할 때 상대방이 묻기를. 만일 오직 식만 있다면 어째서 세간과 여러 성스러운 가르침에 자법이 있다고 말하는가라고 이제 하니까 개성에서 그에 답변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개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성을 제시하는 이유가 지금 봤듯이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개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개성을 제시하는 이유가 만약 유식에서 오직 식만 있다 하는데 어째서 성스러운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자를 염두에 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다, 아나함이다, 수다원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생이다 하는 어떤 개체성을 의미하는 용어를 쓰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모든 게 식이라 하면은 다 헛개비인데 왜 또 법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오를 또 말씀하세요. 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또 12처도 얘기하시고 뭐 18개도 얘기하시고 왜 그런가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사람에 의해서 이게 실제 있다는 게 아니고요. 가짜로 그런 말들을 이제 상정해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가르침을. 그래서 이제 제1개성에서 모든 게 식이라면은 다 모든 게 공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다 마음이 변한 것이지 외계에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처님께서 자아다, 법이다, 오온이다, 아니면은 아라한이다, 아나함이다 이런 말을 왜 얘기하셨습니까? 라고 해주니까 이게 바로 가설이다.
그쵸? 가짜 얘기다. 은유로 말한 것이다. 비유로 말한 것이다. 라는 가설. 그렇게 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가설함으로써, 그러니까 거짓되게 설했다 해도 되고요. 거짓되게 설정했다 해도 돼요. 설정. 그러니까 설자의 한자는 달라요. 근데 주석에 보면은 그냥 설정으로 쓰기도 하고 가설. 이때는 설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설. 이때는 이제 사람입니다. 원래 원문은 잘하다라는 뜻이지만은 이제 설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건데 설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설하였다. 그래서 자아법에 갖가지 모습들이 생겨난다. 갖가지 모습들. 그러니까 자아도 여러 가지 자아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어요. 다음에 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을 때 4번에 그 4번 각주에 보면은 자아에 해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개체에 해당하는 것을 사람, 개, 고양이, 그다음에 신화, 이제 지난 시간 얘기했죠. 이런 것들 예를 들었고 법에 해당하는 예를 갖다가 각가지 개념들이에요. 이런 거를 산, 강, 그다음에 승론의 10가지 구의. 10가지 구의는요. 뭐 굳이 설명하면은 10가지가 아니고 원래는 이게 6가지입니다. 원래는 칠, 덕, 업, 그다음에 보편, 특수, 내속, 그다음에 무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승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구의. 구의는 빠다 아르타. 이제 빠다가 이제 이런 그 말의 의미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실체고, 그다음에 덕은 성질. 업은 행동, 운동, 작용 이란 뜻이고, 보편, 공통점, 그렇죠? 그다음에 특수는 뭐예요? 개별성. 그다음에 이제 내속은 뭐냐면은요, 뗄 수 없는 관계.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것들이 내속이에요. 실체하고 속성의 관계. 모든 실체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실체는. 그래서 실체와 속성은 내속 관계에 있다. 영어로 inherence라고 씁니다. 내속.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는 없음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없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없음에 대해서도. 그래서 원래 승론학파는요. 그러니까 승론학파는 그 바이셰시카, 그 범어로 바이셰시카 학파. 그러니까 이 학파가 승론이에요. 바이셰시카 학파가. 승론학파인데 이거를 승론이라고, 그러니까 비셰시아 하면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비셰시아. 그러니까 비셰시아에서 나온 말인데, 혹은 뭐 위세사라고 바이셰시카를 음사해가지고 여러분 한문 경전 보다 보면은 위세사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바이셰시카 학파를 말하는구나. 인도 고대 바라 문교 육파 철학 가운데 하나. 근데 이것은요, 현대과학과 너무 흡사해요. 이건 다원적 실제론. 그러니까 이 다원적이 이 실덕어, 보편, 특수, 내속, 무 같은 이런 요소들이 세상에 실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적 사고방식과 가장 흡사한 게 바로 바이셰시카입니다. 인도의 육파 철학 가운데, 물론 외도입니다, 외도. 그래서 이제 그 외도들이 얘기하는 실덕어, 보편, 특수, 내속, 무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여기에 법에 해당해요. 법. 그러니까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요. 온 같은 거, 온. 그렇죠? 색, 수, 상, 행, 식. 이것도 역시 법이에요, 법. 이런 것들도요. 이것도 역시 다 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 교화를 해갖고 가르침을 펴십니다. 그게 전부 다 실제 있어서 그런 말을 쓰시는 게 아니고 가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주 스님께서 주석에서는 이런 식의 뭐 수론의 25제, 수론은 이것도 역시 인도의 육파철학 아까 얘기했던 바라문교 중에 하나가 수론이 있는데 먼저 얘기했지만 이것은 상키아 사상이에요. 상키아 사상, 상키아가 여러분 무량겁, 무수겁 할 때 이 앞에다가 아자만 붙으면요 무량이 돼요. 무량. 상키아면 무량이 되고 무수가 됩니다.
그래서 쌍키아는 수예요, 수. 세다 할 때 수. 무수거, 무량거분, 아쌍키아 깔파. 이름은 무수겁이에요. 무수겁. 무한한 거, 혹은 무량거, 아쌍키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로는 한자,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혹은 이제 쌍키아코를 갖다가 이제 아자 이거 다 빼겠습니다. 쌍키아를 수론 학파라고 쌍키아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6파 철학 가운데 6가지 바라문교 철학 학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쌍키아가. 근데 이걸 또 번역을 할 때 음사해가지고 승거라고 음사하기도 해요. 어자가 있습니다. 승거. 쌍키아를 음사하면 승거가 되고, 이제 의미로 얘기하면 수론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경전 보시다가, 특히 현장 스님 번역서를 보시다가 승거라는 말, 수론이라는 말 나오면 이거는 쌍키아파구나 하면 이제 알면 됩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게, 삼론학이든지 현장 이전에 나왔던 그런 문헌에서는요, 수론이라고 할 때 수론, 이 쌍키아가 아니고요, 그냥 아비달마 교학을 수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비달마, 이건 불교죠. 그렇죠? 불교. 그래서 수론이라고 나올 때 이게 상ఖ్야를 의미하는 건지 아비달마 의미하는 건지 감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묘주스님은 이 상ఖ్야, 묘주스님이 얘기하신 상ఖ్야는 바로 수론학파. 근데 여기에서 25제, 25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전 세상을 다 해석합니다. 25가지. 왜 쌍키아 수론이냐 하면은 25라는 이런 숫자, 그렇죠? 이걸 열거하면서 철학을 펴기 때문에 그래서 수론이에요. 25라는 수를 갖고 25수, 숫자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이원적, 이제 이것은 전변설. 아까 바이제시카는 승론학파는 다원적 적취설 그렇게 얘기해요. 적취가 뜻이 뭐냐 하면은 쌓이고 모인다 뜻입니다. 쌓을 적자 모일 취자. 뭐가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들, 원소들, 원자들 이런 게 쌓여가지고서 세상이 이루어진다. 현대 물리학과 비슷하다는 얘기, 현대 과학과. 그래서 다원적 적취설. 세상이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는 다원적이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칠덕, 업, 보편, 특수, 내소, 뭐 뭐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모여가지고서 세상이 되기 때문에 다원적이에요. 그 다음에 모이기 때문에 적취예요. 그래서 다원적 적취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쌍키학파는 이원적 전변설이에요. 이원적. 세상 원리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요, 딱 2가지뿐이 없습니다. 근본 원리는 전변설, 이원적 전변설. 쌍키아는 뭐냐 하면은 뿌르샤 하고 뿌라크리티 이 딱 2가지예요. 이게 만나가지고서 이 둘이 만나가지고서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론입니다. 뿌르샤는 이렇게 쓰고요. 뿌라크리티는 이랬습니다. 번역을 할 때 이거는 근본, 원질 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뿌르샤는 번역을 할 때 이것은 명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명화. 이게 잘못 썼습니다. 이거는 무슨 다른 명자가 어두운 명자. 어두운 시커먼 자. 그러니까 요가 3매 들어갔다가 3매. 이 상키아는 요가라는 수행법의 토대가 되는 사상이에요. 요가 수행에. 그러니까 요가 수행 들어갔다가 눈도 감고 귀도 막아버리고 안 들리고 깊은 3매 속에 들어가면은요, 오직 자아만 남아요, 자아만. 근데 그 자아는 시커매요. 껌껌한 자아만 남습니다. 이게 불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가에서 깨어날 때 드디어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하면서 바깥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 뿌라크리티가 변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뿌르샤는 주관, 뿌라크리티는 객관.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만나갖고 이제 세상이 나타나는데,
세상 전체는요, 주관이 아니고 객관이 변한 거예요, 프라크리티가. 그래서 프라크리티가 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온 세상 만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23가지 원리가 나타나요, 23가지가. 앞에 프루시아 프라크리티가 몇 가지죠? 2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의거해서, 이제, 마나스 의군, 그 다음에 뭐 오작군, 오직군, 5가지 감각기관, 5가지 운동기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유, 5가지, 인식 대상 이러면서 5, 3, 15 벌써 15가지죠. 이렇게 세나가면서 총 2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5가지 원리의 전개 방식. 왜 전개냐면은 프라크리티가 변해갖고 나머지 23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푸르샤는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참된 자아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는. 전혀 행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푸르샤가 바라보면은요, 프라크리티가 부끄러워가지고서 막 춤을 춰요. 프라크리티가. 이 푸르샤가 남성 원리고 프라크리티가 여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프라크리티에서 변해갖고서 세상 만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수론 상키아의 세계관이에요. 상키아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론 철학의 세계관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요, 푸르샤가 하늘이고 프라크리티가 땅이에요. 그럼 하늘과 땅이 만나면은 만물이 소생하는데, 만물은 다 뭐예요? 땅이 변해서 만물이 됩니다. 땅이 변해갖고. 산돌나무가 다 땅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아기가 탄생하는데, 그렇죠? 아기는 다 여자 몸이 변해갖고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음양이 합해져 가지고서 하늘 땅이든지 남녀든지 합해져 갖고서 제3에게 나오는 그런 어떤 이제 현상을 세상 어떤 창조 원리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서 설명하는 것이 상키아의 그런 이원론, 이원적 전변설이에요. 전변설. 전변은 굴로 변한다. 굴로 변한다. 이게 뭐가? 프라크리티가 굴로 변한다. 굴러가면서, 굴전자, 그렇죠? 굴러가듯이 변한다. 뭐로 변하느냐? 23가지 현상으로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써있는 이 요점은요, 이런 것들이 다 법이란 얘기예요. 유가설 아법 할 때, 그러니까 법에 해당하는 게 다, 유가설 아법, 법에 해당하는 게 세상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인데, 이 법이 이 인도 내의 각 종교마다 다르게 얘기한다, 법에 대해서. 불교는 법이 뭐예요? 뭐 5275법 할 때 75가지, 아니면은 오온법 할 때 5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12처설 할 때 아니비설신이 색상에 미쳤고 12가지. 이런 것들이 법이에요. 불교에서는. 근데 이 와이시시카 성론에서는 법이 뭐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실덕, 보편특수, 내소, 그다음에 무 같은 거. 이제 이게 법입니다. 또 수론에서는 법이 뭐예요? 지금 얘기한 프루샤프라크리티, 부띠, 아항카라, 그러니까 아항카라는 아만이고, 그러니까 부띠는 인식, 이제 주체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오작근, 오직은, 오유 이런 것들, 이게 다 법이에요. 그래서 25가지입니다. 그건 자세히 안 쓰겠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법은 세상을 이룬 구성요소, 자아는 뭐예요? 개체성을 갖고 있는 어떤 생명체, 이게 자아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가짜설이다. 심지어 불교 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성유신론, 보시면은, 여기 아법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는, 묘스님 해석하고 좀 다르게 얘기해요. 자아를 유정, 유정이 뭐죠? 중생을, 현장 스님은 유정,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중생. 유정이 중생입니다. 유정. 사트바, 법은 사트바인데, 현장 이전은 중생 번역했는데, 현장 스님은 유정, 감정 있는 놈들. 명자는 이것은, 여러분, 불교 무기설에 보면은 부처님이 지금 명과 자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지화라는 말에, 이제 범어의 지화의 번역어인데, 그냥, 뭐냐면은 자연학에서 얘기하는 영혼 같은 겁니다. 영혼. 유정은 뭐예요? 사트바, 중생, 살아있는 놈이란 뜻입니다. 또 예류가 뭐예요? 성자의 단계에 처음 진입한 그런 어떤 수행자, 성자. 그러니까 견성한 사람, 견성한 분을 예류 이렇게 얘기해요. 견성, 쉽게 얘기하면은 견성. 그러니까 교원도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교원도의 15찰나, 15찰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비달마 구사론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예류 향이고,
마지막에 일찰나가 이륙하고 이게 일이에요. 그런 성자. 또 일례의 성자. 이런 분들이 다 뭐예요? 뭐 여기 쓰지 않았지만은 아란 같은 성자 아니면 사담 같은 성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자아예요. 사. 그걸 개념을 설정합니다. 또 법은 뭐예요? 실제 속성 행위. 아까 실덕업 얘기했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승론서 얘기하는 이제 7가지 중에서 앞에 3가지입니다. 그다음에 5원, 12처, 18개 이런 것들 이게 다 법이에요. 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지금 유식 30송의 개성을 이제 강의하지만은 이 개성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이 불전의 근거에서 정확히 알고 싶으면은요. 이제 이런 성유식론, 그러니까 유식 30송 개성의 주석인 성유식론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참조하면은 이제 이 개성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유식론도 이것도 어려워요. 있다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설이 다시 붙습니다. 그게 바로 성유식론 술기의 술기, 바로 규기. 그러니까 현장의 지혜자 규기 스님이 저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유식론 구절들을 갖다가 인용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풀이해 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유식 30송에 대한 복주. 이게 바로 성유식론 술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주가 뭐죠? 주석의 주석, 중복된 주석이다. 복주. 한자로 여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복주는 그러니까 중복하다 할 때 이제 이 이걸 쓰고요. 주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주. 그러니까 유식 30송의 주석은 성유식론이고 거기에 대한 또 재주석한 것은 성유식론 술기이기 때문에 유식 30송에 대한 복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심할 게 우리가 불전 공부할 때 또 특히 경전을 해석할 때 내 나름으로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요. 반드시 전통 주석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고 반해신경 같은 경우에도 주석서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반해신경 보고서 내 나름으로 막 해석해서 책을 쓰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안 됩니다. 일단은 주석서에 의거해가지고서 하나하나 의미가 뭔지를 또 주석서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 이해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는 내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내 얘기도. 근데 주석서는 전혀 보지도 않고서 그 다음에 반해신경 가지고서 그냥 해석 쓰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식 30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석하고 싶다면은요. 일단은 성유식론에 근거하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성유식론 술기에 근거해서 이제 해설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게 다 파악된 상태에서는요, 그 다음에 가서 내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견은 좀 어떻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교 공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능엄경 같은 경우에도 능엄경 보고 싶으면은 경을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혹시 모호한 게 있으면은 그 소가 많아요. 능엄경 정맥소든지, 그죠? 이제 이런 감산덕청스님의 소가 많습니다. 감산덕청스님의 감산소도 있고 주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를 근거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다 파악한 다음에 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학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태도입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이 주석. 약간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자법을 가설함으로 인해서 갖가지 모습들이 생겨난다. 온 세상 만사가 다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종종 상전인데, 이제 이 상은 뭐냐면 특히, 주석에 보면은요, 이 견분 상분. 여기에, 이제 견분 상분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뭐 다시 나중에 가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시기 전변된 것에 의지하는도다. 아마, 가설된 아와 법, 그렇죠? 자와 법은 다 시기 변한 것에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아란이든지 아니면 고양이, 개, 강아지, 뭐 사람, 인간, 뭐 짐승 이런 것들 개체성 있는 거 그런 개념들, 그런 생각 떠오르는 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내 시기
변해서 그렇게 규정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규정. 그다음에 또 이제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든 법이든 간에 다 식이 변한 것이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자 개념, 개체 개념이든지 법 개념, 어떤 세상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개념이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나의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식이 좀 변해갖고 6번 주석 보겠습니다. 그렇죠. 식이 변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식 자체분에서 전변된 견분, 상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이 아니고 견분은 보는 작용이고 상분은 보여진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분과 견분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식 자체분은 그냥 어떤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있고 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식의 이제 또 측면 중에 그러니까 식이 주관적으로 뭘 파악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견분이에요. 그다음에 파악되는 대상의 또 부분이 있어요. 대상. 이건 또 상분이에요. 근데 견분, 상분, 자체분이 전부 다 뭐예요? 식 그 자체가 변해서 그 세 측면들은 나눠진 것일 뿐이지 견분이 원래 따로 있고 상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자체분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근데 그 설명의 편을 위해서 그 인식 주관이다. 그다음에 객관 대상이다. 그다음에 그 자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붙입니다. 이 자체분을 다른 말로 자증분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자증분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자체분이라는 말도 또 쓰기도 합니다. 자체분. 둘 다 같은 용어구나 하고 유식학을 공부할 때 자체분이나 자증분은 다 같은 얘기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식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측면. 그러니까 자체의 측면이 있고 보는 측면이 있고 그렇죠? 이 보는 작용의 측면이 있죠. 그다음 보이는 대상의 또 측면이 있어요. 보이는 대상이지만 그것도 다 식이 변한 겁니다. 식이 유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끔 만든 겁니다. 마치 대상처럼. 여러분 실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실제 뭘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뭘 보고 있죠. 눈에 뭐가 보입니다. 보일 때 시야에 뭐가 들어왔는데 전체 울긋불긋한 그런 풍경이 들어왔는데 그 풍경에서 그 풍경이 실제 있어요. 그 풍경이란 현상에서 어느 게 어디까지가 보는 작용이고 어디부터가 보이는 대상이고 그다음에 무엇이 그 보임 그 자체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구분 안 됩니다. 그냥 한 덩어리에 보이는 그런 이 시각세계가 나타났을 뿐입니다. 그렇죠? 안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안식의 세계에도 견분, 상분, 자체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견분, 상분, 자체분은 우리가 말을 붙여가지고서 만든 거지. 그 측면을 실제 그게 견분이 실제하고 상분이 따로 있고 자체분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말을 붙여갖고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풍경이 있을 때 그걸 보는 작용, 그다음에 보이는 대상, 그다음에 봄 그 자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학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좀 이해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비라는 개념하고 내림이라는 개념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비가 있어갖고 내리는구나. 그러니까 비 내림. 그래서 두 개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요, 비가 내릴 때 그 강우 현상인데 강우 현상 이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비 내림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머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가 주어고 주체고 내린다가 작용이에요. 그 하나의 강우 현상을 주체와 작용으로 구분을 해가지고서 지 멋대로 누가 우리의 분별 그러니까 나누는 그런 힘을 갖는 그 망상 분별이 그러니까 비 주체 주어 그다음에 내린다 작용 수로 이렇게 나눠갖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허구예요. 그렇죠? 가설입니다. 가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해야지만 사람들이 우산 갖고 와야지 하고서 어떻게 해요? 비를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짓된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도구로서 인스트루먼트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를 피하게끔. 그렇듯이 식도 나눠지지가 않아요. 원래는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뭘 바라볼 때 안식 같은 경우에도 무엇이 보는 작용이고 능견이고 무엇이 보이는 대상이고 소견이고 무엇이 봄 자체고 안식이고 이 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견이 상분이에요. 소견. 능견이 견분이고. 그러니까 능견은 보는 작용, 소견은 보이는 대상. 그다음에 안식은 그 자체인데 우리가 말로다가 이제 이렇게 견분, 상분, 그다음에 봄 그 자체 이렇게 나눈 걸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 체험의 세계에서 뭘 바라볼 때 그 세 가지가 절대 나눠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처분에서 전변된 견분, 상분을 의미한다 써놨지만은 이게 다 가설이다. 그러니까 견분, 상분 자체도 또 가설이에요. 유식의 모든 교리는요, 전부 다 가설입니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유식에 나오는 모든 개념은 아리아식, 만화식, 그 다음에 무슨 저 의식이든지 다 가설이에요. 전체가 다. 그 다음에 전어식이든지 다 가설입니다. 하나 진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생명의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생명의 세계에서, 고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된 개념들을 설정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세계에 이제 어떤 과정들,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다시 말해 고의 세계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끔 열반 해탈하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가설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편설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에 자아법을 가설함으로써 각가지 모습이 생겨난다. 그것은 시기 전변된 것에 의지하는도다. 시기 전변해요. 시기 변해갖고 시기 변한 거. 그러니까 유식, 모든 게 마음에 만들었다. 일체 유심조란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니까 변하는 방식이 세 가지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변이 변하는 작용, 변화한 대상은 소변, 능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속 하나지만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앞으로 방편설법 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방편설법. 부처님의 교수는 다 방편이에요. 말은 하시지만은요, 실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제도 위해서 할 수 없이 말을 끊으셨어요. 나중에 다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열애는 45년간 한마디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같은 말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말 같은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거짓말이었지. 거짓된 말로서 방편으로서의 말이었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꽝 하고서 먼저 이렇게 방편설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능변, 그러니까 식이 변할 때 유식, 식 하나뿐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그 세 가지로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설명을, 세 종류의 설명을 다음 개송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 개송의 전반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함께 묶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전변 방식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여기 써 있듯이, 잠깐만요. 이게 자꾸 성가식이 나타나는데, 네, 됐습니다. 너 좀 들어가라 하는데 안 들어가네. 누가 좀 이제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도 안 올라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자. 전변 방식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건 색깔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세 종류인데 이숙, 사량, 그다음에 요별경 라는 뜻이에요. 이숙은 이제 비빠아까라는 말의 번역어고, 사량은 마나나라는 말의 번역어고, 요별경은 이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자료 중에 이 유식 30송은 다 범어 원문이 남아 있습니다. 원문이 지금 원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이것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유식 30송 대역본을 찾으시면은 여기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범어 원문이고 1번 개송이에요. 양분량 얼마 안 많습니다. 61페이지짜리. 이제 아트마 다르모 우빠짜로 히 비비드호 야흐 뿌라바르다 때 비즈냐나 파리나메 아싸우 싸우 파리나마 흐사짜 뜨리드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범어 원문이고요. 범어 산스크리트. 요 밑에 게 이제 티베트 문입니다. 낙당 최수 니에덱 니에독바. 그다음에
이게, 이게 알 텐데가, 촉, 당리, 강중화, 저, 떼니 남발, 쉐발, 귤바대양, 남순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티베터 번역입니다. 약간 옛날 티베터 고승들이다. 인도의 고승들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할 때요, 티베터 번역을 많이 참조합니다. 현대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번역을 각자들이 번역한 영어 번역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아네커라는 학자, 이거 중국 사람이고, 이 사람 번역은 한문을 주로 참조해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깔루파나, 유명한, 스리랑카 출신의 하와이 대학 교수였던 분이고, 그 다음에 코츠무톰이라는 학자의 번역이고, 로빈슨의 번역이고, 우드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성 이해할 때, 이제 잘 이해 안 되면은 이분들 번역을 한번 또 참조해 드는데, 이분들 번역도 또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된 번역이 없어요. 조금 애매한 구절은요, 또 다르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유성을 보면서 내가 이 중에 어떤 번역이 옳은지를 내가 판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여기 번역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서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로 전별하는데, 아까 2번의 앞에 개성을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빚받고 만하나 키아스자 비갑딜이 비싸였었자 따트 알라야 키암 비즈냐난 빚받가 사르바 비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빚받가가 이게 이숙이고요. 마나나 아키아가 이제 마나나가 뭐냐면요, 사량하다, 사량으로 번역된 겁니다. 이숙, 마나나 사량, 그다음에 비즈냐딜이 비싸였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사야는 대상이에요. 비기압디는 뭐예요? 유식할 때 비즈니압디 맞들어 할 때 그 시기예요. 사역형이 들어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 대상에 대한 대상의 이거 소유격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란 이제 그렇습니다. 대상의 인식, 대상의 식, 대상의 식화. 그러니까 시기 변해서 이제 그 대상화하는 거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이숙, 사량, 그다음에 요별령 요 세 가지가 위에 한 가지, 두 가지, 요거는 두 개의 단어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따뜻하 거기에서 알라약감 이제 알라야키암, 알라야라고 부르는 것, 아키암 비즈냐남. 알라야라고 부르는 식은 밑밥과 흐사르바 비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숙이고 또 사르바 비잠 일체의 종자 씨앗이다. 사르바가 일체고요. 비자가 이제 뭐냐면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비자감 그러니까 일체의 종자 씨앗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숙이면서 일체의 종자를 갖고 있는 것이다. 뭐가 알라야 키안 비즈냐남이 알라야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알라야라고 부르는 시기, 이제 일체의 종자를 갖고 있는 빗박하고 이숙이다, 이숙. 다르게 읽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보고요. 한번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숙식과 사량식 및 요별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그 범어를 본 거는 여기까지 다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아리아식으로서 능장, 이제 이숙식이며 일제 정작식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 번역이 그 중에서 아리아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체 종자를 갖고 있는 이숙식이다. 이렇게 원래 원문은 되어 있었습니다. 원문은. 그래서 이제 이숙식은 이제 제8식이고요. 사량식은 제7식이고, 요별경식은 전육식, 안, 이, 비설신, 의식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무작정 나가면 여러분 또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숙이 뭐고 사량이 뭐고 요별경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이제 하겠습니다. 이 초기 불교에서는요, 시기 6개뿐이 없어요. 아니, 비, 설, 진, 의. 그러니까 안경이든지 니까에 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식의 종류로 안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씩만을 얘기합니다. 6가지씩만. 그러니까 안식은 모두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시각 내용들,
이식은 귀에 들리는 소리에 대한 인식. 비식은 코로 냄새 맡은 그런 인식. 설식은 혀에 맛봐진 거. 신식은 몸에 느껴진 그런 촉감의 세계. 이게 신식입니다. 의식은 감각과 무관하게 머리에만 떠오르는 것들.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이렇게 나눠놨었는데, 이 유식학에서는 말을 안 됐나. 이 뭔가 잘못돼서. 어쨌든, 뭐 그냥 줄지대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걸 없애려면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없어지네. 예, 그냥 하겠습니다. 그 유식학에서는요, 요 의식을 갖다가 다시 나눠갖고 이숙식, 사양식, 요별경식 이렇게 셋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의식이 초기 불전에 이제 이 의식 앞에 거 말고 이제 이숙식과 사량식과 요별경식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요별경식에는 앞에 것도 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요별경식에는. 근데 이숙식과 사량식은 다 의식에 포함된 겁니다. 다시 이제 여기다 적으면은 의식을 세분해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성가식에 이 밑줄이 생깁니다.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밑줄 없게 하려면은 이걸 하나 복사했다가 여기 밑줄이 생기는 거 무조건 생깁니다. 그럼 다른 데 써야 되겠습니다. 의식을 이것도 이상합니다. 의식을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식을 이제 이숙식. 이게 아리아식이에요. 아리아식. 그 다음에 만화식. 요별경식. 요게 이제 의식인데, 원래, 이렇게 나눈 겁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전호식. 전호식이 뭐죠? 앞에 있는 5가지 식, 이 비설심이 같은 거. 전호식을 합해주면은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이 전호식까지 합해야지만 전체가 다 되겠죠. 여기 전호식은 이제 이렇게 뭐 굳이 이제 써서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이제 이 논리적인 완벽성을 위해 갖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이게 다 들어간 다음에 이 의식을 더 세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숙식, 아리아식, 사량식, 만화식, 그 다음에 요별경식으로다가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요별경식 중에서의 의식으로다가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의식해서 그냥 한마디로 끝나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마음을 더 분석해보니까, 그러니까 의식을 분석해보니까 안식, 이식 이런 거랑은 또 전혀 다른 복잡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식에는요. 그러니까 초기 불전의 의식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단순 명료한 게 아니고 복잡하다랍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게 3가지를 다 얘기해야지 더 정확하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조망하에 의식을 다시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아리아식, 사량식, 요별경식을 다 이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그럼 아리아식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이게 알라의 비즈냐인데, 알라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집지. 요 얘기는 아마 뒤에 쭉 나올 텐데. 집수에서 집지 해도 됩니다. 약간 아리아식의 설명이 이제 요 다음 개성부터 쭉 이제 있긴 있는데, 일단은 간단히 설명하고서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근데 이제 알라야식은 그 성격이 능장, 소장, 집장 이 세 가지가 이제 알라야식의 특성입니다. 그 여러분 알라야 할 때 알라야는 쌓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쌓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쌓이다. 그러니까 뭐가 쌓여 있냐 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종자, 우리가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위를 하죠. 그럼 그게 전부 다 알라야식에 쌓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라야식. 그래서 그 알라야식에 쌓여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의 씨앗이 쌓여있기 때문에 저장된 곳,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씨앗이 저장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능동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능장소장이 뭐냐면요, 그 나의 행위를 갖다가 이제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선행이든 악행이든 전부 다 저장하고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능동적으로 저장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아리아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능장소장이고요. 집장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사량식인 만화식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집착의 대상으로서의 창고예요. 집착의 대상. 뭐에? 그러니까 만화식에. 이 만화식은 네 가지 마음을 일으킵니다. 네 가지 마음, 만화식. 만화식은 아애, 아탐, 아만, 악연, 이런 생각의 구심점이 만화식이에요. 우리 마음을 분석해 보니까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아만. 그 다음에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탐. 아탐은 나를 위해서 이제 욕심을 내고 살게끔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애. 나를 갖다가 너무나 애착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심과 자의식, 그러니까 악연은 자의식이겠지. 악연, 내가 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이기심은 아애, 아탐, 아만, 교만심, 그 다음에 욕심,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사랑, 이게 다 이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심과 자의식의 구심점이 바로 만화식이고 사량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만화식, 사량식이 그냥 이기적이고 이제 나라는 생각을 익히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화식이 자아가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자아라고 생각하냐 하면요, 아리아식에 대해서 자아라고 착각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리아식을 중심으로 해서 아리아식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그걸 자아로 삼아갖고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욕심을 내고 나를 갖다 높이고 교만하고 나라는 생각을 냅니다. 그래서 집장이다, 아리아식은. 이때 집자는요, 이 만화식의 집착의 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화식의.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하면은 이 만화식을 그러니까 7번째 제7만화식, 7번째 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리아식은 8번째 식, 8. 그 다음에 이제 제6식은, 이것은 6번째 식, 제6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전호식이 붙어 있죠. 전호식, 안, 이, 비설, 신. 그래서 총 8식이 돼요. 유식하게 8식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아리아식은 나의 행위의 모든 씨앗이, 행위가 씨앗이 돼가지고서 저장되는 곳이다. 저장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저장하는 작용을 또 실제 하는 능동적인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능장, 소장. 그 다음에 또 아리아식은 만화식의 집착의 대상이기도 하다. 만화식이 자아라고 집착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아리아식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이 아리아식의 견분을 이것을 갖다가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만화식이. 아리아식의 견분을 나다라고 그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잡아 끌고 높이고, 욕심을 부리는 게 잡아 끄는 거예요. 높이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 다음 나라는 생각을 냅니다. 악연을. 아리식 견분과 아까 상분을 얘기했었죠. 상분은 뭐죠? 보이는 대상. 모든 식은 견분, 상분이 있어요. 물론 자체분도 있고 나중에 뭐 보면은 뭐 증자증분 이런 것도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 얘기 나중에 다시 합니다. 견분, 상분 얘기는. 지금 간단히 소개하면은 견분은 이제 인식하는 작용, 상부는 인식하는 대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식도 견분이 있어요. 아리아식도 견분. 그러니까 모든 걸 인식하는 작용.
파악하는 작용, 모든 것을 이게 아래식의 기본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세상 만세 모든 현상, 이게 아리아식의 상분이에요.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세계 전체가 다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이 전체가 다 크게 보면은요 아리아식의 상분에 속합니다. 상분에. 근데 이제 국소적으로 보면은요 아한식의 견분, 상분, 이식 귀에 들리는 거에 견분, 상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걸 전체를 포괄해가지고서 다 합해가지고서 이제 그 보는 작용 그 자체 이거를 아리아식의 견분, 그 다음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작용 이걸 상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말을 쓸 때 맛보다 이런 말을 써요. 맛보다. 그다음 들어보다. 그다음에 이제 만져보다 이런 말 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맛보다는 혓바닥 설식이고 설. 그다음에 들어보다는 이식이고 그다음에 만져보다는 촉이에요. 촉. 이게 신식이에요. 몸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감각기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통되게 보다는 말을 씁니다. 보다는 말. 그러니까 만지다, 그 다음에 이제 듣다,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그냥 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식, 촉식, 이식, 신식, 몸신자 써가지고 설식인데 거기에 보다가 붙어갖고서 맛보다, 그 다음에 만져보다, 들어보다 할 때 보다가 뭐냐면은요 전체적인 견분의 작용이에요. 뭐에? 아리아식에 이렇게 됩니다. 아리아식의 견분이 전체를 포괄하고 그 중에 국소적으로 각 감각의 어떤 견분이 그 하부 어떤 견분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식학이 심리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아리아식이 심층의식 아니에요. 아리아식의 상부는요 세상 만사 모든 현상 산화대지를 갖다가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심리학이에요? 그냥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 다를 얘기하는 게 바로 유식학이지 심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모든 풍경들 전부 다 아리아식의 상분이고, 그다음 만져보다, 맛보다, 그 다음에 뭐 들어보다 할 때, 그렇죠, 귀로 그때 보다에 해당하는 공통된 그런 인식 작용들, 이게 전부 다 아리아식의 견분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견분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리아식의 견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 아니고 아리아식의 그렇게 아는 작용, 그래서 아는 그 작용, 알아채는 작용, 들어서 아는 작용, 그 다음에 봐서 아는 작용, 그놈을 자아로 삼다는 얘기예요. 누가? 만화식이, 사량식이. 그러니까 제7만화식이 이기심과 자의식의 원천인데 이놈이 뭘 자기로 삼냐 하면요, 아리아식의 상분이 아니고 산화되지 눈에 보이는 이 풍경이 아니고 아리아식의 보는 작용, 이걸 갖다가 자아라고 그렇게 삼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게 바로 외도에서 얘기하는 아리아식의 견분을 자아로 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 하면은 우파니샤드에 바로 아트만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아트만이요 다 그 얘기예요.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그분, 그렇죠? 보는 작용,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듣는 작용, 이것이 아트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우파니샤드 읽어보면 맨 그 얘기예요. 우리의 참된 자아는 보이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으로 떠오를 수 없다. 내띠 아니다 라는 그런 말에 의해서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보는 작용이고, 그 다음에 듣는 작용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이 바로 아트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그놈, 주인공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게 아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트만으로서 얘기하는 자, 이것이 바로 참된 자가 아니고 뭐예요? 아리아식의 우리 마음의 식의 견분인데, 그죠? 뭘 보는 작용인데, 인식하는 작용인데, 그것을 만화식이라는 이놈이 자아로 착각을 해가지고서 그 자아를 중심으로 잡아 끌고, 아탐, 아에, 다음에 뭐예요? 그걸 높여버리고, 아만, 교만,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제가 집장이란 말 썼는데, 집장. 색깔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집장할 때 집은요,
이 기음분을 갖다 집착을 해서 아리아식의 기음분의 그러니까 집착의 대상이 되는 창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능장은 행위의 씨앗을 저장하는 작용을 하는 창고고, 그 다음에 소장은 행위의 씨앗이 저장이 되는 그런 창고고, 집장은 뭐예요? 아리아식, 그러니까 이제 만화식으로 하여금 집착의 대상이 되는 창고다. 그러니까 자아라고 집착하게 만드는 창고다. 이런 뜻입니다. 능장, 소장, 집장입니다. 아리아식, 이숙식, 그러니까 아리아식의. 그 다음에 이제 이숙식이라고 써놨는데, 요 얘기는 아마 밑에 나올까요? 이숙. 그렇죠.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7만화식은 아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똑같은 그냥 옛날에는 의식이라고, 암경이든지 초기불전에서는 니까이든지에서는 의식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했던 건데, 그런 측면이 있겠구나. 그렇죠? 업종자를 갖다가 담아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업종자를 갖다 발현시키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뭐냐 할 때, 눈이 진정한 나입니다. 귀가 납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쵸? 뭔가 이 비설신이 의할 때 의 속에 뭔가 마음이 있을 거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의식 속에는요. 근데 초기불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마음이랑, 그 다음에 업종자를 갖다가 막 저장하는 마음이랑, 그다음에 이기심의 이제 어떤 이기심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하는 마음이랑, 사물을 분간하는, 이게 뭐다, 이게 저게 뭐다, 이건 책이다, 나무다, 산이다, 분간하는 마음이랑 이런 걸 구분을 안 하고 전부 다 의식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 놨었습니다. 초기불전에서는. 유식학에서는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서 다시 우리가 세 개의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숙식, 차량식, 요별경식. 그러니까 사물을 분간하는 작용은 요별경식이라고 말을 붙여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기심과 자의식의 원천으로서의 마음은 사량식이다라고 말을 붙여버렸고, 혹은 만화식이다 이렇게 불러도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씨앗, 업의 씨앗을 저장하고 또 저장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아레아식이다라고 말을 붙여버렸습니다.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구분이 안 됐는데. 어쨌든 유식학의 6, 7, 8식은, 그러니까 제6, 7, 8식은 이제 바로 초기불전의 제6식에 해당한다. 6식을 더 세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서 짧으니까. 자아법을 가설함으로 인하여 각가지 모습들이 생겨난다. 그렇죠? 개체에 해당하는 모습들, 객관 대상에 해당하는 모습들, 각가지 개념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다 거짓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구성되는 것은 생명체하고 세상, 만사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와 그다음에 거기 살아가는 생명체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 만사가 법이고 그다음 생명체가 자아예요. 이 자아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만이 아니고 고양이, 개, 그다음에 뭐 성자 중에 수다원, 사다함 다 자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법에 해당하면 뭐예요? 온도 법에 해당하지만 색수상행식, 눈, 귀, 코 같은 것도 법에 해당하고 산과 땅, 돌, 나무 이게 다 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게 다 가설이에요. 가설. 그래서 온갖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현상이. 근데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다 뭐예요? 나의 마음이 변한 것이다. 나의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변할 때 그냥 한꺼번에 툭 변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방식으로 변한다. 세 가지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에 의지하는데 이제 그 변하는 방식은 세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보니까 방식이 세 가지인데 이숙의 방식, 사량의 방식, 요별경의 방식이에요. 요별경. 이숙이 뭐죠? 다르게 읽는 방식입니다. 다르게 읽는 것. 왜 이숙이냐 하면은 이숙은 한자로 달을 잊자 이렇게 씁니다. 범어로 빗바까 이렇게 씁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하면은 빗바까. 비는 다르다 이런 뜻이고 빠까 할 때 빠까는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빠츠. 요리하다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빠츠. 범어의 빠츠가 요리하다입니다. 빠츠가 이제 이렇게 명사가 되면은요 빠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가 뭐예요?
요리할 때 냄비에 넣고서 끓이죠. 익히죠. 그러니까 익다에 익다. 이런 뜻입니다. 요리할 때 그냥 물론 그 불을 안 쓰고서 막 그 나물 무침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요리 말고요. 익히는 요리 이야기합니다. 근데 익힐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라면 끓일 때도 한 4, 5분 끓여야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 빗박가는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달리해서 읽는다. 그러니까 읽는다는 의미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비는 무슨 뜻이냐면 질이 달라진다. 질이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빠까라는 의미에는 시간이 다르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 익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익어요? 업의 씨앗이 익습니다. 내가 지은 행위가 악행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악행 한번 했을 때는요. 별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자꾸 악행을 하죠. 나중에 화를 당합니다. 변을 당합니다. 왜? 나중에 악행했던 씨앗들이 자꾸 익어가지고서, 그쵸? 막 거름을 주니까, 비를 주니까는 뭐를, 악행을 되풀이함으로써 익어가지고서 나중에 드디어 싹이 나와요. 그게 과보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과보가 우르르 몰려옵니다. 근데 지은 것은 악행을 지었는데, 나중에 과보를 받을 때 보니까는 뭐가 와요? 고통이 와요, 고통. 그러니까 선과 악에서 악을 행했는데 나중에 악이 오는 게 아니고 고가 옵니다. 그러니까 악이 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질을 달리한다. 질이 달라져서 이제 질이 달라진 상태에서 익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숙입니다. 선악이 고락으로 바뀌어가지고서 고락으로 인과응보에서 바뀌어서 나중에 나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익었다는 의미고 나중 시간적으로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과 악이 고와 락으로 질이 달라졌다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숙이에요. 그래서 모든 업종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과부로서 익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숙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지금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일단 강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공유 중지하고요.